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당장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가오는 대형 IPO가 코인에 끼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투자자들과 자산 시장이 최대의 화두,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스페이스 X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거 외에도 중요한 일정들이 이번 주엔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요건 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 돼 있긴 한데요. 6월 10일 한국 시간으로는 밤 9시 반 무렵에 CPI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11일자에는 PPI가 발표가 되고 그 외에도 노동 통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가장 큰 거 하나만 꼽으라면 6월 12일 한국 시간으로 아마도 금요일 밤 10시 반 이후에 나스닥이 개장된 이후에 상장이 되는 스페이스X IPO가 엄청난 아마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아마도 금요일 밤부터 주말 내내 우리는 스페이스X가 얼마 올랐다더라, 거래량이 터졌다더라, 이런 수많은 기사들을 접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많이 있어요. 6월 11일 목요일 아침 7시 무렵에도 오라클에 대한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오라클이 AI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에 이 실적에 의해서 AI 주식이나 코인도 조금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또 12일 금요일 아침 11시경에는 월드컵이 열리죠. 체코랑 한국이 대결하는 것도 있고 아무튼 이래저래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IPO를 하면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주식들에서 단기 유동성이 싹 다 흡수가 될 텐데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아더에이즈는 저번 주에 이미 쏠랑 다 팔아버렸죠. 왜냐하면 AI가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흡수해서 단기적으로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하이퍼 리퀴드, 니어 프로토콜, 월드, G캐시 엄청 간다고 해놓고 쏠랑 팔아버렸죠. 심지어 숏도 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남겨서 소개를 해드려 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 AI 기업들의 IPO로 자금 흡수가 될 수도 있으며 정치권이 좀 불확실하다. 그리고 AI 버블이 주식이 붕괴될 경우에 위험자산 전반의 매도 압력이 확대되면서 단기적으로 안 좋아. 이런 아더 헤이즈다운 기사가 나왔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곳은 따로 있습니다. 숨겨진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요. 항상 나왔는데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아더에이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그대로 계속 보유 중에 있다. 항상 이 얘기가 같이 나옵니다. 굉장히 예전에 싸게 사놨었던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덕분에 이 사람이 사업을 말아먹든 알트코인으로 큰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사실 재산에 큰 데미지가 없다. 그러니까 생존을 해야 인싸를 하든지 영향력을 끼칠 거 아니에요. 그 생존의 90% 이상은 이 사람은 비트 이더를 과거에 싸게 산 것으로부터 나온다. 즉, 이거를 안정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는 건데요. 사람들은 항상 이분의 알트코인 뭐 샀고 뭐 팔았고 이거에만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광대 행동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는데요. 이분의 숨기는 핵심이 뭔지 이 사람은 비트 이더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 예전부터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밝혀도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아더웨이즈가 이렇게 생존하고 인싸인 이유는 이 숨기는 핵심에 있지 겉으로 드러난 거에 있지 않다. 조금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가서요. 스페이스X가 상장된 이후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주말에 수많은 기사를 보게 될 텐데 어떤 기사가 나오게 될까? 유추할 만한 정황이 있어서 몇 개 기사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에 대한 몸값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요. 억만장자 350명을 따로 불렀다라고 합니다. 좀 더 살펴보면요. 일론 머스크와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이 직접 사람들을 억만장자를 직접 설명하는 투자 행사를 개최한다. 일론 머스크랑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요, 지금 10년 넘게 앙숙이었고,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테슬라 때문에 소송도 하고, 지금 그런 안 좋은 관계였지만, 최근에 풀었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이분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장사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 풋볼 축구, 구단주나 억만장자들이 정말 대규모, 무슨 창립자도 있고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도 경영진 참석 설명에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세계 최대 메가 IPO거든요. 차별화된 자산 관리를 제공해 드리겠다. 이분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돈을 받으면서 자산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보통 공짜는 없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우를 받으면서 억만장자들이 지금 이 투자 설명에 올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지금 풋볼 구단주라든지 뭐 홈디포 공동 창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근데 이분들을 모아놓고 큰 자산관리 수수료를 받으면서 이것 좀 투자하세요 했는데 잃게 만들까요? 아니면 벌게 만들까요? 잃게 만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억만장자들이 다 떠나버리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겠죠. 그래서 잃게 만들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앞선 이 공동 창립자, 무슨 뭐 이런 기관 투자자, 이런 분들은 분명히 벌 것 같은데요. 개미들은 또다시 잃는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이번 스페이스X IPO에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개미들은 올라야 사거든요. 아마도 뒤늦게 따라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그들은 왜 벌 수 있는지를 제가 통계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통계 다루는 기관에서요. 무려 45년간 1980년부터 2024년 무려 9천 개가 넘는 미국 대형주의 상장 첫날 평균 수익률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 기사 제목에는 평균 10%라고 써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보면 플러스 19%입니다. 그러니까 뭐 날이 굳을 때나 좋을 때나 항상 대형 IPO는 평균적으로 19% 이상의 나름대로의 큰 수익을 이제 거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첫날에 상장한 이후로 시장가로 샀던 사람은요. 이거 3년 들고 있어 봤자 수익률이 시장 평균을 밑돌더라. 왜냐하면 굉장히 시장가로 높게 샀기 때문에 마치 알트코인 물린 것처럼 답이 없더라. 이런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공모에 참여를 하신 분들만 통계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갔고요. 시장가로 샀던 분들은 통계적으로 대부분이 부진했다. 요건 그냥 공식이니까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했던 거를 시장가로 사면 망한다. 다만 공모로 미리 싸게 산 분들만 큰 수익을 보는데 아까 그러면 350명 억만장자들은 공모로 굉장히 많이 샀을 수 있겠구나. 그분들은 벌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X를 신규 조달하는 34조 원의 돈 중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이번에는 많이 배분을 한다, 신경을 썼다라고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주의 대부분은 고액 자산가들에게, 아까 그 억만장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그래서 버는 사람은 더 벌고 개미들은 뒤에 들어와서 잃는구나. 왜냐면 억만장자들은 공모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간을 내서 불렀고 고액 자산가들 뭐 수수료도 내니까 당연히 큰 혜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들의 공모가는 저가일 거 아니에요. 근데 IPO를 해서 상장을 한다? 분명히 띄우고 마켓 메이커들이 막 기사를 올리고 마켓 메이커가 띄우고 하면서 분명히 상장이 될 거예요. 어느 순간 꺾이긴 하겠지만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그 상승에 못 참은 포모 개미들이 이제 요거를 사면서 떠맞게 된다. 왜냐하면 개미들은 무조건 올라야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 한 일주일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런 트렌드와도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JP모건이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순환매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코카콜라든 뭐 존슨앤존슨이든 이 정말 옛날 할아버지 주식 같은 배당주 사세요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오늘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차익 실현을 권고드립니다. AI 이런 걸 두고 얘기하겠죠. 이것 좀 웬만하면 파시고 다른 거 사세요. 골드만삭스도 오히려 소외 업종에 쇼스키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헬스케어라든지 은행주라든지 다른 쪽에서 지금 꿈틀꿈틀하면서 이미 올라오고 있거든요. 또는 IPO 상장이라든지 지금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샀다 팔았다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요. 비슷한 얘기죠. 왜 바보처럼 꼭지 종목을 들고 있어? 그거 이미 단물 빠졌는데 버블 터질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이쪽으로 돈 쏠리는 거 안 보여? 뭐 이게 IPO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소외 업종 다른 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샀다 팔았다를 해야 이들은 돈을 법니다. 뭐 오르기만 해서 버는 분들이 아니다.
우리의 매매 회전율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뭐 이걸 본인의 것을 팔고 배당주를 사든 뭐 IPO를 사든 유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이 심리를 좀 역이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IPO가 몰릴 때는 IPO 주식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팔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믿음의 자산이 뭐 저희는 이제 코인일 것이고 뭐 또 주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믿음의 자산들에서 유동성이 빠지니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IPO 이 종목이 계속 오르진 않아요. 정말 많이 올라봤자 한 달에서 두 달 뭐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뭐 이제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아 이거 단물 빠졌네 하면서 쭉 떨어질 거예요. 예전에 뭐 서클도 그랬고 많은 뭐 예전에 페이스북도 그랬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IPO 종목이 빠질 때 이제 다른 쪽으로 선순환. 야, 이제 그거 끝났어. 다른 거 사야지. 이런 상황이 올 때, 내 뭐 믿음의 종목이었다든지, 이런 종목들도 좀 현금이 부족한다든지 하면 뭐 일부 익절을 할 수 있는 기회로,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순환매가 오면 뭐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뭐 현금화를 해도 괜찮은 뭐 이런 심리를 오히려 역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왜 IPO를 계속 다루고 있냐면요. 스페이스X 하나로만 끝나도 별로 이렇게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아시겠지만 하반기에 최소 3번 이상의 대형 IPO를 확정입니다. 지금 엔트로픽이랑 별로 관심 없어 보이던 오픈 AI도 슬쩍 SEC에게 IPO 서류를 들이밀었거든요. 물론 우리는 조금 더 늦어질 수는 있어라고는 하는데 그건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뭐 9월에서 10월쯤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들의 공통 수혜 코인 위주로 수혜 종목은 무엇이고 그 이후의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뭐 하나하나 하긴 그래서 스페이스X, 오픈 AI, 엔트로픽 정말 빅3입니다. IPO 공통 수혜 코인을 좀 우선순위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클로드가 꼽은 건데요. 뭐 다른 것도 돌려봤는데 의외로 온도를 1위로 꼽더라고요. 왜냐면 세개 주식 모두 IPO 주식 이거 IPO 할 때 모두 당일에 토큰화가 가능하다. 온도 글로벌 마켓이 지금 주식 시장 토큰화 그 TVL이 62.3%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다 주식 토큰화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량이나 TVL 기준으로 굉장히 온도가 지금 RWA의 대표 코인으로서 지금 잘 나가고 있다. 물론 국채도 잘 파는데 이제 주식도 잘 파는 그런 코인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의외로 월드코인인데요. 종종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코인이긴 해요. 그럼에도 샘 알트먼이 공통 창업을 했고 오픈 AI를 이제 뭐 보도를 할 때마다 IPO가 나올 때마다 이 친구가 급등이 나오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의외로 엔트로픽이 S-1 IPO 서류를 제출했다라고 할 때도 또 월드코인이 올랐습니다. 이게 두 개 회사가 다 엮여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오픈 AI의 이 멤버 중에 한 명이 이제 엔트로픽 CEO가 돼버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뭐 월드 재단에서도 물량을 많이 들고 있기도 하고 워낙 물량이 많잖아요. 물론 앞으로 줄인다고 하고는 있지만 이런 이제 변동성 리스크도 있다. 막 재단에서 팔아버리면 답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3위가 하이퍼리퀴드인데요. 이미 그 IPO 3사 모두 사전 선물, 그러니까 퓨처라고 해서 상품을 이미 제공을 하고 있죠. 여기는 탈중앙화 거래소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량도 많고 수수료 수익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습니다. 온도랑 차이가 있다면 직접 수익을 내가 가져간다. 그래서 수수료도 많이 벌고 그 번 돈으로 하이퍼 리퀴드를 바이백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랐던 코인이죠. 그래서 1위, 2위, 3위 정도는 뭐 좀 기억을 해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4위. 사실 체인링크는 RWA 대표 코인이긴 한데 가격이 안 올라가죠. 그래서 이건 참 안타깝지만 온도나 RWA의 대표 인프라다. 그리고 최근에 JP모건과 온도와도 협력이 검증됐다. 그리고 5위가 아캄이라는 코인인데요. 이것도 한번 소개는 해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오픈 AI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회사랑은 상관이 없는데, 다만 샘 알트만과 오픈 AI 공동 창업자가 투자를 했어요. 지분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아캄이 온체인 데이터 업체잖아요. 그래서 월드코인과 함께 후광 수혜가 가능하다.
후광적으로 뭐 비슷하게 따라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오픈 AI와 사업적인 연계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627는 아카시랑 니어 프로토콜, 뭐 렌더도 여기에 껴 있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둘 다 이 AI 내러티브가 있을 때마다 이제 상승은 할 수 있지만 IPO와 사실 직접 연결은 없는 AI 인프라 테마 코인들이죠. 그래서 이런 코인들이 있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IPO 직후에 숨죽이는 시기가 맞긴 합니다. 코인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IPO는 단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유동성을 흡수해 갈 수는 있지만 사실은 더 큰 기회도 숨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우리 예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한국에서 IPO의 원조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난 불장을 이끌었던 종목을 하나만 꼽으라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닙니다. SK 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이요. 2020년도 7월 달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엄청난 열기를 가져왔었는데요. 20년도 7월이면 기억나시겠지만 굉장히 긴가민가 했던 시기입니다. 아니, 팬데믹은 터져서 사람들은 밖에 못 나가는데 뭐 연준에서는 돈을 푼다고 하고 그럼에도 믿음이 안 갔던 그 시기였는데 야, 이럴 때 막 대박이 났었죠. 상장 동시에 상한가에 뭐 첫날 수익률이 159%에 사실 이 종목 때문에 저는 따상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장 첫날 따상을 성공했다.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한국은 조금 다르죠. 미국이랑 상한가가 있는데 자, 그럼에도 이런 수익률이 나왔던 이유가 공모가가 49,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공모가로 해서 상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상장 직전에 시초가를 따로 이제 분위기 봐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모가는 4.9만 원에 팔았는데 그러니까 공모 산 사람들은 엄청나게 싸게 산 거죠. 근데 분위기 보니까 이게 열기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시초가를 9만 8천 원으로 상장을 시킵니다. 요게 이제 따상의 따고요. 그 이후로 상한가 30%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날 12.7만 원을 기록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래서 더블 상한가에서 따상 이런 종목이 있었다. 그 이후에도 뭐 LG 엔솔 에너지 솔루션도 있었지만 뭐 SK 바이오팜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뭐 에어비앤비다, 도어대시다, 뭐 팔란티어다 수많은 기업들이 IPO를 했었다. 팬데믹 때 뭐 엄청났었죠. 그때에 비해서 매크로가 다소 지금 좋지 않은 건 뭐 팩트입니다. 앞으로 좋아질 수는 있지만 지금은 뭐 전쟁의 고물가에 뭐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아무튼 공식을 한번 외워본다면 우리 예전에 보셨지만 공모가에 사신 분들은 아무튼 엄청난 수익을 거뒀고요. 시장가에 사신 분들은 정말 엄청난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대부분 손실을 기록했다. 요거는 그냥 팩트로 보시면 됩니다. 자, 모든 뭐 IPO 대박이 있다고 해서 버는 게 아니다. 공모가로 사신 분들만 일부 수익을 거두더라. 자,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뭐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공모가로 샀든지 시장가로 샀든지 공모가로 사신 분들은 뭐 억만장자든 뭐 개미든지 간에 소수긴 하지만 뭔가를 좀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심리를 한번 본다면 야, 이 번 걸로 뭘 사지? 이 번 거를 바로 현금화해서 뭐 예금이나 저축으로 넣는다든지 빚을 갚는다든지 이런 기업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 번 걸로 뭘 사지? 그러니까 기업들도요, 기관들도 가만히 보면 하다못해 뭐 국채라든지 금이라든지 뭔가 해지를 사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를 사놓습니다.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뭘 살지 고민할 거고요. 반대로 이제 90%가 넘는 시장가로 사신 분들은 아마도 나만 또 오르는데 손해를 봤네 이렇게 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뭔가로 만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 손해인데 뭘로 만회하지? 나 뭐 사야 되지? 그러니까 둘 다 이 번 돈이든 손해 본 돈이든 뭔가를 사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이 대형 IPO를 위해서 대박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왔을까요? 뭔가를 팔고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AI 버블이니 뭐네 하면서 이미 돈이 나올 대로 나왔거든요. 이게 나는 뭔가를 팔고 사고 이 잦은 매매에 이미 지금 도파민이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터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나도 모르게 잦은 매매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미 나올 만한 쌈짓돈, 판돈은 다 나온 상황. 지금 뭐 이 주식이 이렇게 엄청난데 지금 막 나와서는 안 되는 돈까지 많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판돈도 판돈대로 키워져 있고 나는 이미 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해서 도파민은 나와 있는 상태. 요게 이제 하반기에 좀 위험 자산 선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있을까요? 지금 정부도 중간 선거를 위해서 월가는 또 다른 순환매 장사를 위해서 우호적으로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 서로의 니즈가 딱 맞아떨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IPO 시기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유동성이 많이 나오면서 위험자산 선호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주인공이 아닐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IPO 대형 3사가 맞물려 있고요. 매크로가 우호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시적으로 선거를 위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쌈짓돈 나올 만큼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이미 잦은 매매 환경을 통해서 지금 사실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나는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 이미 나올 돈은 다 나와서 뭐 생활비가 부족한다든지 뭐 빚을 지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더 빠른 회전율 이게 막 저게 올랐다 뭐라고 하죠? 그 두더지 잡는 게임처럼 빠른 회전율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환경으로 우린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너무 머코인 투자자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요. 이 IPO라는 전 세계의 유동성과 투자의 심리를 나타내주는 온도계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요걸 보면서 코인만의 트리거를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형 IPO들은요. 전 세계 투자자들의 정말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다 내고 있고요. 기존 주식과 코인을 사고 팔게 만들면서 판돈과 매매 횟수를 끝없이 키워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험 선호 심리는 점점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략 비축이라든지 클래리티 등 코인만의 트리거를 기다리면서 이 중간 선거의 유동성과 제도권 효과, 명확성이 만나는 그날까지 끈기 있게 달려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